안녕하세요. 수용 전문 세무사 이성호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양도소득세 기본 계산 구조에 대해서 살펴본 것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내가 과연 보상금을 받았을 때 이 보상금에 차감되는 취득가액은 과연 어떻게 산정되는 것이고, 취득가액 산정을 위한 기본적인 증명은 내가 어떤 것들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도하는 자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실제 거래가액이 대부분 아마 양도가액, 즉 내가 받는 보상금액에서 실질적으로 차감이 되는 취득가액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취득가액의 산정 원칙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보상금을 받기 위한 직접적인 대가와 그 취득을 함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수반되는 비용을 총칭하여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보상 대상 자산의 취득 당시에 발생한 일정한 지출액을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 경비로 인정을 함으로써 양도 자산의 가치 상승분인 양도 차익을 보다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일정한 소요되는 직접적인 대응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취득가액은 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해당 수용되는 자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실질 거래가액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가령 매매를 원인으로 한다면은 매입가액에 부수되는 시금구청에 납부할 취등록세와 등록면허세, 그리고 기타 부대비용, 가령 부동산 중개사를 통했다면은 부동산 중개사를 통한 현금 영수증이라든가 법무사 등기 비용 등이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취득가액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입증 자료가 필요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의 거래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실제 거래가액의 증빙서류 역시 매우 천차만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 거래가액의 입증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간에 생성된 문건에 대한 일체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거래 당시 작성한 화면과 같은 토지 매매 계약서 등에 대한 매매 계약서일 것입니다. 납세자가 과연 얼마나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지에 대해서 그 객관적인 증빙에 대한 종류가 매매 계약서에 한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매매 계약서가 없다면은 그 당시 거래가 일어난 통장 사본이라든가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서 얼마든지 입증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일반적인 매매 계약서가 아니라 검인 계약서인데요. 이러한 검인 계약서는 지난 1988년 10월 1일 이후부터 시행된 검인 계약서 제도에 따라서 지금 현재는 대부분 볼 수 없는 계약서 형태일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 계약을 작성을 할 때 실제 거래가액을 기재를 해서 거래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검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였는데요. 검인 계약서를 통해서 미등기 전매를 방지하고 부동산 투기 조사를 함에 있어서 보다 실익 과세를 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었지만은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취등록세의 과세 표준이 검인 계약서 상에 있는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지방세법상 시가 표준액과 보다 같거나 약간 상회하는 금액으로 실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래 금액을 적용함으로써 상당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다만 2006년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시행되고 나서는 검인계약서를 통한 신고와 등기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만, 현행 판례에서는 2006년 이전에 검인계약서로 거래한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도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증빙서류로서의 효력은 여전히 남아있는 걸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용 부동산에 대해서 내가 과거에 취득했을 때 토지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있다거나 매매 계약서가 없는 경우 거래 이체 내역이라든가 수표 거래 내역을 통한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하여 증빙을 입증할 수도 있고, 방금 본 것처럼 검인 계약서를 통해서 그 당시 거래 내역을 간접적으로 증빙할 수 있다면은 수용 부동산에서 양도 차익을 산정을 함에 있어서 보다 효과적이고 안전한 증빙에 따른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상 수용 전문 세무사 이성호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